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7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오늘은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15번째 절기 백로입니다. 백로는 흰 이슬이라는 뜻으로 풀잎이나 물체에 이슬이 맺히는 데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흰 이슬, 무더운 여름을 무사히 견딘 뒤의 결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의 계좌도 힘들었던 시기를 조금씩 이겨내고 있는 만큼 오늘 새빨간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근대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근대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근대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까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의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하루 이틀 올라가게 되면 이제 하루 이틀 흔들리는 게 박스권 시장이라고 이미 공개방송 지난주 금요일 날에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오늘 아침에 살짝 밀려요, 그렇죠? 종목들이 밀리고 빠지는 종목수들이 월등히 좀 많은 상황이기는 한데 가는 애들은 계속 갑니다. 일단 아침에서 포스코하고 현대제철하고 일단 철강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또 강하게 움직이는 쪽이 단연코 후성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 후성이 또 강하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뭐 조일 알루미늄이라든지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강하게 움직여주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은 지금 약간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진 애들은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가서 한 2~3% 빠지는 거고 올라가지 않았던 애들은 크게 빠지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의 지수의 흐름을 보죠 한번. 자, 보면은 자 지금 코스피 지수 좀 눈으로 보고 있는데요. 많이 빠지나요? 그런 건 없어요. 많이 빠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밀릴 수는 있지만 여기만 안 깨면 되고요. 3140 라인만 안 깨면 되는 거고 종목들이 하루 이틀 반등이 나왔죠? 그럼 하루 이틀 조금 밀릴 수가 있고 이거는 당연한 현상이고 하루 이틀 밀리면 다시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지수가 그럼 폭락이냐?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게 되면 어제 그저께는 완전 폭등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나 오늘이나 그냥 거의 도치 비슷하게 그러니까 횡보 장세에 그냥 가만히 떠 있는 정도 수준밖에 되지를 않아요. 근데 반면에 중국 시장하고 일본 시장은 잘 올라가죠. 지금 스가가 나간 이후에서 지금 일본 시장은 뭐 거기에서부터 지금 바닥 대비 11%가 폭등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니케이는 폭등을 한 거고요. 지금 최근에 8월 20일 날까지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떨어졌다가 물론 우리나라가 더 많이 빠졌죠. 근데 얘네들은 아예 폭등을 하는 수준이고 상해종합지수도 흔들렸다가 다 올라왔고요. 뭐 전고점 돌파 이제 조만간에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미국 시장은 어제 휴장이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고 유럽 시장도 그냥 강했어요. 어제 유럽 시장도 대부분 다 강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만 지금 박스권에 갇혀서 좀 약한 흐름인데 나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이 흐름을 어저께도 그저께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기서 폭락만 없으면 됩니다. 그럼 흔들고 나서 오늘 오후장에 다 반등을 주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근데 이건 확실하죠. 하루 이틀 떨어지면 사야 된다. 왜?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박스권장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본적으로 하루 이틀 떨어지면 하루 이틀 올라가고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면 되고 하루 이틀 올라가면 떨어지고 하루 이틀 떨어지면 올라가고 이걸 기본적인 전제 하에서 종목들을 접근을 하면 답이 나오죠. 조정받으면 사야 된다. 그러면 조정받을 때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일단 기관 연기금이 많이 사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면 좋거나 아니면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관보다는 사실 연기금이 더 든든합니다. 연기금이 많이 사주거나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는 그런 수급이 단단한 종목들을 공략을 하면 흔들림도 작고 올라갈 때가 되면 알아서 올라가주는. 그래서 후성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또 신고가를 또 돌파하러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연기금이 많이 샀어요. 연기금 많이 샀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의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은 왕이가 또 우리나라 중국 방문한다라는 이슈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어제 움직였지만 약해요. 화장품 관련주 움직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그쪽보다는 제가 소비주 쪽에서 엔터주 잘 보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그러면 지금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슈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개가 될 거고, 그다음에 영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재개가 될 거고, 그러니까 위드 코리아 부분, 그다음에 중국 관련주 쪽으로 뭐 게임주라든지 엔터주라든지 이게 항상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화장품을 볼 때, 그러니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화장품을 저도 째려보고 있다가 시작되고 움직이면 이거를 추천할까 어제 고민을 했는데 오늘 안 움직이는 거 보니까 저거는 조금 더 애간장을 튀었다가 움직일 것 같아요. 화장품 관련주들은. 그래서 오히려 화장품 관련주보다는 그 소비주 섹터와 중국 관련주 섹터의 공통점인 엔터주 쪽이 더 빨리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도 엔터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무슨 종목인지는 좀 이따가 오늘 표적 종목은 얘기할 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간 오늘의 표적 종목을 잘 보면 수급이 좋은 종목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표적 좀 이따 말씀드릴 때 잘 공략을 해보시고요. 흔들게 되면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다. 시장 그렇게 많이 안 흔들린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박스권 시장이다. 하루 이틀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사야 한다. 조정받으면 기관 중 연기금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좋은 종목도 공략해보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미리 전화 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키스트가 4.1%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요. 솔브랜 홀딩스 매수가 미도달했습니다. 테스나 3.3% 그리고 다음 날 편입된 테스다는 매수가 미도달했습니다. 자, 이번 주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자, 어제 편입된 성우 하이텍 수익률 1.1% 달성하면서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344.9%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초록백 미디어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초록백 미디어입니다. 작년에서 초록백 미디어 120%의 수익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 종목이 올해 1월 달에서 다시 움직이기는 했는데 지금 이제 다시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아서 요즘에 들어서 제가 초록백 미디어를 계속 갖고 나오고 있는데 가격대들이 잘 안 들어와가지고 미도달 됐는데 오늘은 매수 가격 안에 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가격을 올려서 이제는 공략을 해야 되는, 왜냐하면은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기관하고 외국인들하고 연기금하고 이게 수급을 보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잡혀서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저쪽을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 오늘 키스트도 플러스가 나고 초록백 미디어는 어제 좀 움직였다가 오늘 좀 눌리고 있는데 근데 조정 시에 좀 이따가 공략 가격을 드릴 테니까 거기서 잘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전일날 있었던 표적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표적 종목은 성우하이텍이었죠. 자, 성우하이텍 뭐 아직까지 움직임들이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빠지지도 않아요, 그렇죠? 아침에서는 6,350원까지 올라왔을 때가 이제 1.1% 수익이었고요. 어제 6,280원에서 공략을 했었고 6,350원에서 1.1%인데 뭐 여기만 이렇게만 움직이면은 바로 3% 달성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N자형으로 한 번만 이렇게만 켜주면 되는데 아직 그 흐름이 안 나와서 그런데 시장이 지금 눌리다 보니까 오늘 움직이는 쪽이 다 2차 전지 쪽하고 저쪽밖에 없어요. 자동차들은 그냥 어제 그저께 좀 움직였다고 오늘은 별로 움직임이 없는, 그러나 전기차하고 수소차 관련주들은 좀 움직여요. 그쪽은 좀 움직이는데 어쨌든 자동차 부품주는 오늘은 그냥 잠잠한데 뭐 내일 이슈가 있죠. 그래서 9월 8일 날부터 11일까지 수소 모빌리티 쇼에 수소차 관련주 그다음에 뭐 자동차 부품주들도 다 이슈가 한 번 있으니까 만약에 많이 떠 있으면은 그 이슈가 소멸이 돼가지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올라간 게 없는 상태에서는 뭐 떨어질 것도 없습니다. 겁날 것도 없고 그래서 한 번 정도 내일 움직이게 되면 단기적인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보유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자, 그럼 이제 급등명중 종목으로 후성 봐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후성.
자, 수익률은 287.5%로 지금 수익률 랭킹 5위 안에 지금 다시 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서 제일 안 움직이고 2차 전지 쪽에서 제일 올라간 폭이 없어가지고 만만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서 4,800원 추천할 때에서 다른 애들은 벌써 다 100% 다 올라갔는데 얘 혼자 20% 30%밖에 못 움직여가지고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는 게 누군가가 매집을 하고 있고 나중에 크게 갈 거다. 계속 그래서 이것만 밀었던 거예요. 만약에 얘가 LNF처럼 LNF도 추천했었거든요. 2만 원대에서 2만 원대 추천했을 때에서 얘가 작년에 계속 2만 원에서 3만 원에서 놀았다면 아마 이걸 계속 후성 말고 이걸 밀었을 거예요. 근데 얘는 2만 원에 추천하고서도 금방 4만 원대를 갔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금방 100%대를 가버리니까 저는 100% 올라간 종목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결국은 지금 몇 프로 갔느냐, LNF가 2만 원대에서 지금 13만 원까지 갔으니까 뭐 500% 넘게 간 거죠, 그러니까 530%, 550% 올라간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종목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2만 원대에는 관심이 있지만 13만 원대에서는 관심이 없는.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저도 당근을 500원에서는 관심이 있는데 5만 원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당근 하나 요만한 거 500원에 사 먹을지 몰라도 이거 당근 하나를 5만 원에 사 먹는 사람들은 그렇죠? 좀 비싸게 사 먹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당근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당근 맛있고 좋잖아요. 그렇죠? 건강에도 좋고 눈에도 좋고 비타민 A가 풍부한. 그러니까 당근 A는 좋은데 문제는 그걸 5만 원에 사 먹으니까 문제인 거죠. 500원에 사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좋은 주식을 싸게 사야 된다는 얘기에서 LNF는 당근 5만 원짜리 가격인 거고 LNF가 2만 원에 있었을 때에서 당근이 500원짜리였던 거고 후성도 마찬가지. 그때 당시에는 계속 당근이 이때에서는 500원이었다는 얘기죠. 500원짜리 당근이었고 여기서도 올라가봤자 뭐 800원짜리 당근이었고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당근 가격이 뭐 이제 1,000원, 2,000원대로 이제 올라온 건데 이제 적당하게 또 올라온 거죠. 뭐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이제 비싸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게 계속 가는 이유는 수급의 힘이죠. 어제 연기금이 65만 주를 들어왔어요. 오늘도 22,000주 들어옵니다. 연기금은 돈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오면 아주 무식하게 들어와요.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속 하여튼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은 뭐 어제 그저께서 뭐 파는 줄 알았더만 어제 오히려 거꾸로 다 들어서 어제도 장중에 23만 주 던지는 걸로 보이는데 장 끝나고 보니까 오히려 85만 주를 다시 샀습니다. 그러니까 단타 치다가 다시 사고 단타 치다가 다시 사고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연기금하고 기관들이 계속 모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관하고 연기금이 어제 둘이 합쳐갖고 100만 주 넘게 외국인들까지 합치면은 180만 주를 넘게 지금 순매수가 들어와 있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매수가 들어와 있는 후성인데 수급이 좋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신규 매수는 안 되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2만 원, 많게는 5만 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이 팔지 않고 기관들이 팔지 않으면 5만 원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컨센서스가 올해만 좋은 게 아니고 내년에는 더 좋아요. 수급이 좋고 여기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후성을 보면은 여기 2022년, 2023년도까지 실적 추이가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올해는 218억, 작년에는 13억 적자였습니다. 근데 올해 218억 흑자 전환하고요. 2년 뒤에는 872억 흑자 전환이에요. 근데 저기 당기순이익이 872억만 할 거냐? 저는 1,000억도 넘어간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컨센서스는 바뀌기 마련이니까 상황들이 더 좋아서 저게 이제 1,000억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그러면 폭등하는 거예요. 그럼 바닥에서 1,000%, 2,000% 올라간 종목이 뭐 괜히 올라가겠습니까? 그냥 바닥에서 쟤네들이 매집을 해놓고 매집을 했으니까 자기네들이 많이 먹기 위해서 그냥 들어 올리면 되는데 4,800원짜리 종목 38,000원, 뭐 40만 8천원 뭐 이 정도 가도 누가 뭐라 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기가 외국인도 열심히 사면 가는 거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래도 5만 원이 불가능한 자리는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이 얘기로 인해서 사는 건 안 되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15,000원짜리가 깨이지 않으면 이게 계속 가면서 코스모신 소재 한번 봐봐요. 코스모신 소재. 코스모신 소재도 이때 당시 바닥에서 추천을 했었었는데 여기서 추천했었었는데 이게 몇 프로 갔냐면 이게 1200%를 간 거예요. 바닥에서 1200%. 코스모신 소재가. 물론 제가 추천한 자리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한 680% 정도고 그러니까 최바닥에 샀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지만 어쨌든 7,000원대 추천했던 종목이죠. 7,000원대 기준으로 54,000원대까지 이게 600% 올라갔는데 후성도 600% 가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면
물론 5만 원까지는 제 희망사항이고 2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 뭐 그런 이 정도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급을 보면서 만약에 수급이 꼬이면 만약에 얘네들이 팔잖아요. 그러면은 목표 가격 2만 원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이추에서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기관 외국인들이 이 고점에서 많이 샀습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샀겠죠. 앞으로 이슈와 실적들이 좋아지고 앞으로 나올 이슈들로 개인들을 꼬시기가 좋다라는 게 얘네들이 거의 뭐 확실하니까. 그렇죠? 앞으로 뭐 반도체 섹터의 그 불화수라든지 전해질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탄소 배출권 이슈라든지 얼마든지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계속 사는 거거든요. 띄워놓고도 개인들한테 팔아도 개인들이 싸다고 주워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이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많이 또 급등이 된 상태에서는 또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가기가 쉽죠. 그래서 보유한 자들의 영역이고요. 수익률은 280%인가요? 280% 넘었죠. 287.5%의 수익률 달성 중인데 근데 올해 9,800원대에서 공략하신 사람들 기준으로는 이제 90% 육박할 거예요. 수익률이. 90% 넘었네. 92%. 좀 있으면 이제 100% 날아가겠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차별화 장세,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간다는 준하는 종목이니까 일단은 계속 신고가 돌파할 때마다 리뷰는 해드릴 겁니다. 하여튼 2만 원 돌파할 때까지는 계속 리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거 뒤에 따라가는 종목이긴 한데 이게 3,200이 지지가 오늘 좀 움직이죠, 그렇죠? 13,000원까지는 움직일 수는 있어 보이니까 이것도 갖고 있는 사람들 13,000원대까지는 뭐 잘 갖고 있으면 될 것 같고 하여튼간 지금 시장의 종목들이 낙폭과대 종목들이 움직임들이 좋습니다. 어제 강의하는 그 시간에서 종목들 초록뱀 미디어, 후성, YG원, 아즈텍, WB, OCI 어제 강의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쪽 종목들의 흐름들이 오늘 다 플러스네요. 초록뱀 미디어 하나 빼고 다 플러스예요 지금. 본래 한번 어제 강의 내용 보신 분들은 이거 추천주가 아니에요. 공부 내용으로 줬던 건데 후성 얘기했고요. 강하죠? 그러니까 강한 종목 일부러 뽑은 거예요. YG원 되게 강하죠? 오늘 플러스입니다. 아즈텍, WB 이것도 플러스죠? 이건 아침에 플러스가 좀 났었네. 오늘 7% 올라갔던 종목이네요. 그렇죠? 장중에 7%를 달성을 하고 그러면 꺾이느냐 안 꺾여요. 7% 달성했다가 지금 0.6%.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져도 강한 종목들은 이렇게 강합니다. OCI. 그러니까 어제 5개 종목을 뽑아서 어제 강의 시간, 어제 저녁 때 2부, 주유소 2부 시간대에서 월요일마다 제가 강의를 하는데 그 종목들이 이제 강한 종목들을 뽑은 건데 지금 하나 마이너스 나 있는 게 지금 초록뱀 미디어인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패턴이고 하여튼간 이쪽에 있는 패턴들이 다 플러스가 나고 있는데 강한 패턴입니다. 수급 보고 뽑은 거고 그다음에 좋아요. 이쪽 애들이.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육 종목으로 바로 얘기를 넘어가서 자, 초록뱀 미디어인데요. 자, 이전에서는 제가 가격을 좀 싸게 드리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2,300원대, 2,350원대 일로 내려오면 사라 그랬는데 그때는 60일선 저항을 뚫기 전이었었고 시장 자체가 이제 반등이 좀 미약했기 때문에 코스피 기준으로 반등이 좀 미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건데 아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초록뱀 미디어 가격이 미도달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수급이 어제 기관들이 65만 주를 사죠. 오늘도 외국인들 계속 사고 그리고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계속 산다라는 얘기는 이게 뭐겠습니까? 위드 코로나는 확실히 될 거예요. 지금 유럽 국가들이 다 위드 코로나와의 공존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걸로 준비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국민들에 대한 찬반도 조사를 했는데 경제를 열어야 된다,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된다라는 그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찬성하는 쪽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여론과 정부의 이 정도의 의지면 저는 위드 코로나로 분명히 간다고 봐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은 빠르면은 10월 달 정도에서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때쯤 되면은 엔터주, 그다음에 영화 관련주, 소비주, 카지노 분명히 갈 겁니다. 저는 새로운 주도주의 흐름이 그쪽으로 탈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그쪽에 대비를 해서 얘네들이 열심히 사는 거겠죠. 왜냐면 얘네들이 영화, 드라마 제작하는 제작사 회사니까. 그래서 많은 드라마 제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거가 그래서 자, 어쨌든 자 패턴을 설명하다가 이제 가격을 얘기를 안 했는데 현재 가격 매수됩니다. 2,655원에 공략이 되고요. 이유는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빠지질 않아요. 낙폭과대 종목들은 다 움직이죠. 얘도 낙폭과대예요. 이렇게 보면 낙폭과대죠. 올라간 게 없어요.
낙폭과대 올라간 게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조금 옆으로 횡보가 좀 길어서 그러는데 완전 바닥도 아니고 어중간한데 크게 보면은 바닥이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급등세가 나오는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이게 거래가 실리거나 기관 외국인들이 잡아 들어가게 되면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이게 일단은 여기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었습니다. 이게 저도 여기서 한 번에는 뚫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키스트가 못 뚫었기 때문에 얘도 여기를 뚫지를 못하고 여기서 다시 밀리겠지. 저는 그래서 싸게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밀리면 이렇게 이중바닥형으로 여기서 싸게 잡아 들어가고 이렇게 올라가기를 기다렸던 건데 지금 어제에서 정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연기금과 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왔다라는 뜻은 다시 한번 봅니다. 기관도 65만 주 샀죠. 그 밑에는 계속 매집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많이 들어왔죠. 연기금도 갑자기 들어왔죠. 사모펀도 들어왔죠. 외국인들도 요즘에 다시 들어오죠. 그럼 뻔해요. 위드 코너로 가면서 이걸 뚫겠다라는 얘기예요. 3,000원을 돌파를 하고 이전에 3,400원 이 자리가 여러분들한테 120%를 수익을 드렸던 이거 1,500원대에 수천했던 종목이죠. 작년에 초록뱀 미디어. 실전 매매 정수 시즌2를 하면서 상한가를 들어간 첫 번째 종목입니다. 뭐 나머지 상한가 몇 개 들어간 것들이 있는데 상한가를 처음 들어갔었던 추천하고 나서 그래서 이때 당시 수익이 1,500원대에 샀던 사람들 아마 1,480원에 산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요까지가 수익률이 130%. 그래서 초록뱀 미디어를 130% 수익을 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 정도 수익 났으면 좀 팔아라. 대신에 나중에 조정받으면 다시 움직일 거다. 해갖고 제가 다시 움직인 시점을 1월 달로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1월 달에도 다시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2,000원대 가격이고 아직까지도 갖고 있다면 2,000원대에서 지금도 갖고 있다면 40%대의 큰 수익률을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미 벌써 여기서 넘어가고 갔었어야 되는데 4월달, 5월달, 6월달 계속 시장이 박스권을 갇히면서 해도 횡보를 하고 매집을 하고 뭐 그랬던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면 초록뱀 미디어는 무슨 관련주 쪽이냐? 얘도 그 디즈니 플러스 수혜주입니다. 근데 별로 연관은 없거든요. 근데 디즈니 플러스 왜 수혜주냐? 그러니까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애플 TV라든지 얘네들이 우리나라의 컨텐츠를 굉장히 눈독 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예전에 우리나라 게임주들을 살라고 계속 큰 자금으로 막 사대고 반도체 회사도 눈독 들여가지고 기술을 사 먹으려고 맨날 인수합병 들어오고 그랬죠. 그러니까 초록뱀 미디어, 그다음에 IHQ, 뭐 큐브엔터는 좀 별로고 그건 이제 그 매니지먼트가 많아서 그래. 그거보다는 제작사 회사들, IHQ, 초록뱀 미디어, 또 하나가 뭐였죠? 기억이 잘 안 나. 키스트. 그러니까 제작하는 이런 회사들은 컨텐츠 제작 능력이 있기 때문에 드라마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을 지금 아마 해외에서는 뭐 중국 회사도 마찬가지고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뭐 넷플릭스라든지 그런 쪽에서 분명히 인수합병 이슈는 1년, 2년 안에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랬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별로 크질 않아요. 2천억밖에 되지 않는 거 이건 4천억이나 되네. 어쨌든 IHQ 키스트는 2,400억밖에 되질 않는데 그쪽 애들이 지분 투자를 하고 들어온다는 얘기는 나중에 그쪽을 아마 인수합병에 대한 혹은 인수합병이 안 되더라도 협업 정도는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컨텐츠 시장이 분명히 커질 거예요. 인도 시장만 보더라도 이제 13억, 14억 하는데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인도가 더 많은 상황인데 이제 그쪽으로 컨텐츠를 우리나라의 그 대장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더니 정서가 비슷해서 우리나라가 약간 그 유교 사상에 약간 보수적이고 뭐 이런 느낌이 인도하고 그 정서가 잘 맞아서 인도 쪽에 이제 그 컨텐츠들이 잘 먹히는데 앞으로의 큰 시장은 인도 시장과 중동 시장, 그러니까 중동 정서도 또 잘 맞아요 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우리나라 컨텐츠 이 회사들이 나중에 크게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위드 코로나와 맞물려서 소비주들이 폭발해 버리게 되면 그래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수급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초록뱀 미디어 말씀을 좀 드려봤으니까 한번 잘 공략을 해보시고 아까 55원 말씀드렸죠. 지금 좀 올라가 있는데 밀리면 쫓아가지 마시고 물론 지금도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지금 움직이려는 흐름들이 거래가만 실려주면 3,000원을 돌파하려는 흐름이라서 나쁘진 않은데 하여튼간 지금 시장에서는 수급 좋은 종목으로 공략을 해들어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YJ원이라는 종목을 이거 사겠어요? 이거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근데 어제에서 강의 내용이 이런 종목을 조정받으면 사야 된다라는 강의였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지금 급등한 종목들 최근에 이제 3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계속 급등을 하고 사마알루미늄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강하고 급등을 하죠. 부럽죠. 근데 이걸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정고점을 돌파하고 거래가 실리면서 기관들이 막 사고 이런 종목들인데 그런 패턴들을 어제 공부 시간 때 뽑아준 겁니다. 이런 패턴인데 문제는 이거를 살 것이냐 초록뱀 미디어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바닥에서 만만한 건 초록뱀 미디어 떠 있으면서 강한 쪽은 YG1이라든지 아즈텍 WB라든지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거는 이제 간 떨리니까. 그래서 간 떨리지 않는 종목으로는 초보자 종목으로는 이제 초록뱀 미디어가 제일 만만하면서 안전하면서 차라리 물려버리면 냅두면 돼요. 어차피 전망은 좋으니까. 그런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 초록뱀 미디어였습니다. 네, 급등 명중 종목 그리고 지난주 표적 종목 리뷰와 함께 오늘의 표적 종목 초록백 미디어 만나고 왔습니다. 낙폭 과대 종목이라 수급이 좋다 의견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655원에 공략 가능하다. 조금 더 낮게 사도 괜찮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노란톡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넷패스 넷패스 39,500원, 39,500원에 15%. 비중은 15%. 네. 자, 넷패스는 참 좋은 종목이고 괜찮은 종목이고 제가 예전에 추천할 때에서도 거의 승률이 굉장히 높았던 종목인데 근데 그때는 IT가 말을 잘 들었어요. 반도체가. 네. 시스템 반도체도 그랬던데 요즘에서는 반도체가 잘 말을 듣질 않아요. 그렇죠? 예. 옛날엔 주도주였고 그냥 반도체 그냥 추천만 하면 맨날 움직이고 있을 때가 2017년도에도 그랬고 2018년도, 19년도, 2020년도에서도 그랬었는데 21년도 들어오면서 반도체가 말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21년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도체 섹터보다는 사이드 종목, 이게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나올 때부터 얘기했는데 오히려 엔터주 쪽을 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엔터주는 깨끗한 청정구역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말을 잘 들어요. 한 번 움직이면 개인들이 잘 살질 않아요. 그래서 엔터주들이 조금 더 가볍고 더 잘 움직이긴 하는데 어쨌든 넷패스가 나쁘지는 않아요. 잘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흐름들을 얘기해 드린 거고 자, 그러면 넷패스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얘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지 않은 건 아니고 많이 빠진 폭에서 지금 13% 정도를 들어준 건데 이게 이제 39,000원까지 이제 가야 이제 한번 팔고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까지는 아직은 오늘 시장이 좀 눌리니까 뭐 어쩔 수 없더라도 시장이 뭐 그렇게 크게 오히려 눌리면 사야 되는데 근데 넷패스는 지금 살 수는 없어요. 예. 더 빠져야지 이렇게 내려와야 여기서는 살 수 있는 거고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 이거는 일단은 좀 더 버티세요. 오늘은 좀 재미없을 거고 내일도 좀 재미없을 텐데 다시 이번 주 후반으로 가거나 다음 주로 가면서 시장이 다시 들어주게 되면 다시 37,500원에서 39,000원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올라오면 가만히 있지 말고 한번 팔아주셔야 돼요. 전부요. 전부 파는 게 좋을걸요? 예, 예. 근데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절반 정도에서 절반에서 네. 전량 정도 팔았다가 예. 조정받으면 다시 사는 건데 근데 제가 전부 팔아도 된다 그랬잖아. 근데 만약에 시장이 갑자기 3,300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팔지 말아야 돼요. 지수가 얼마를 갑자기 돌파해요? 그러니까 지수가 신고점으로 강하게 돌파를 해버리면 그때는 안 파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지금은 돌파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돌파 가능성 한 10% 정도? 예. 그러니까 거의 박스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박스권 네, 매매로 얘기를 하는 건데 지수가 만약에 신고점을 강하게 왜냐면 지금 중국 시장도 지금 강하게 돌파 직전에 있고 일본 시장도 지금 미쳤거든요. 지금. 네. 지금 해외 시장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일본 시장도 이거 뭐 그냥 심심하면은 그냥 한 번 두 번 올라가면은 그냥 신고점 돌파예요, 얘네들도. 그리고 중국 시장도 이거 뭐 맘만 먹으면 여기도 돌파 뭐 바로 코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돌파를 해버리면 우리나라 시장도 덩달아서 3,300을 돌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박스권으로 보자라는 얘기예요. 뭐 박스권으로 봐서 뭐 4만 원 근처로 올라와서 뭐 판다 그래도 억울할 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고 그러니까 이번 주말 가면은 그 정도는 올라온다 이거죠. 아니요, 주말에는 못 올라오죠. 이것도 주말에 안 올라와요. 이거 반등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아, 반등을. 그렇죠. 반등을 줄 거니까 기다려 보셔라. 일주일이든 네. 이주일이든 어쨌든 회사는 나쁘지 않으니까 계속 일단은 반등 나올 때까지 한번 버텨보세요. 한번. 버텨봤다가 이제 그 매도가 되면 네. 그렇죠. 매도가 감사합니다. 되면 다행인 거고, 그렇죠?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휴맥스. 자, 매수 가격은 5,720원에 비중은 10%. 자, 매매 패턴인데요. 뭐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저항에 딱 걸리는 자리라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 차트가 괜찮은데 여기를 보면 이걸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박스권장이라 조금 고생 중에 있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밀리면 더 추가 매수하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밀리면 5,000원대에서 추가 매수 다시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자, 이번에는 부국철강 문자 종목으로 가봅시다. 부국철강. 오늘 철강주이 좀 강한데 이건 왜 이래요? 자, 오늘 동국제강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쪽에는 다 강하거든요. 지금 포스코 강하죠. 현대제철도 강하죠. 세아베스틸도 강하죠. 다 이쪽은 지금 철강주들이 오늘 그래도 거래소에서는 현대제철, 포스코, 동국제강 그래도 이쪽이 강하고 알루미늄하고 철강주들하고 사실은 따로 움직이거든요. 어쨌든 알루미늄들은 가격이 폭등을 해서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고 철강주들은 그냥 철강주 나름대로 좀 강한 쪽인데 그리고 오늘은 2차 전지하고 저쪽 애들이 무지하게 강하네.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부국철강 얘기하다 왔죠. 자, 부국철강. 얘는 아마 뭔가 이슈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뭐 이거는 찾아봐야 되는데 뭐 유상증자 아니면은 뭐 뭔가 뭐 감자 아니면 뭐 이상한 얘기가 있었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뭐 이렇게 떨어지겠어요? 근데 지금 정도에서는 이제 저점으로 내려왔으니까 다시 반등을 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아마도 이거는 떨어져가지고 이제 많이 빠져서 접점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단타로 이렇게 반등 좋아하고 갭을 메꾸는 자리 한 6,500원 근처로 올라오면 단기적으로는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녹십자 셀입니다. 녹십자셀. 네. 녹십자셀, 이뮨셀, 면역항암제, 표적함 뭐 이렇게 하는 애들인데 아마 네. 녹십자 랩셀, 녹십자셀, 그다음에 녹십자 이게 같이 움직이는 애들인데 아마 최근에 이제 합병 이슈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네. 일단 이슈는 좋은 이슈예요. 왜냐면은 서로 이제 녹십자 셀과 랩셀과 합쳐가지고 원래 비슷하게 했거든요.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굳이 나눠놨던 부분들을 이제 합쳐가지고 서로 이제 시너지를 내자 뭐 이런 식인데 이슈는 좋은데 오히려 거꾸로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었던 걸로 좀 기억이 됩니다. 어쨌든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54,000원인데 선생님. 54,000원 좀 물리셨네. 예, 비중은요? 비중은 15%입니다. 15%. 네.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어저께 전화가 왔더라고. 녹십자 셀 영업부에서 예. 자, 일단은 이거를- 25% 정도 손실에 계시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아마. 추가 네. 매수는 되는데 네.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거고 회사 자체는 단단하기 때문에 나쁘진 네. 않아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거예요. 얘는 문제가 없는데 네. 다른 제약주들이 사고를 치게 되면 그러니까 제약주들이 대략 한 200개, 300개 정도가 있거든요. 네. 녹십자셀은 아주 착하고 잘하고 있는데 나머지 애들이 불량스럽게 막 상장 폐지당하거나 막 왜냐면 실적 안 나오는 애 너무 많아요. 얘는 잘 나오는데 네. 부실한 애들이 이제 감사 시즌이 되면서 죄다 막 제약주들을 부실하다, 제약주들 위험하다, 막 코로나 개발한 데들이 개발을 안 하고 개발 다 실패했다, 뭐 지금 뭐 하면서 막 적자가 확대됐다, 막 뭐 앞으로의 성장성은 이제 막 힘들다, 뭐 이런 얘기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면 죄다 미끄러질 거야 아마. 그렇죠? 그러면 네. 녹십자셀은 나는 괜찮은데 남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거죠. 같이 미끄러지겠죠. 그렇죠. 같이 밀리겠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되는데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셔야 되고 얘는 문제가 없어요. 얘는 문제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예, 영업부에서 41,600원을 자기들이 매수를 하겠다 하고 팔고 싶으면 팔고 안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합병하는데 찬성을 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다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 전화 드렸습니다. 아, 합병할 때까지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합병하자니 가지고 있을까 네, 그냥 하지 갖고 말고 있으면 예. 돼요. 합병은 그 합병 이슈는 제가 내용 봤는데 호재 뉴스인데 네. 호재 뉴스에 올라가질 않아요. 이게 만약에 2007년도라든지 2020년도 코로나 사태에서 그런 합병 이슈가 나왔으면 상한가 갔을 거예요. 근데 제약주들이 아주 주도주로 그냥 강하게 움직였을 때에서는 상한가를 가는 이슈였지만 지금은 얘네들이 이제 매집을 하는 그런 그냥 매집할 때에서는 주가 급등을 안 해요. 오히려 개인들이 물량을 빼기 위해서 더 빠지기나 하지.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크게 갈 텐데 제가 지금 저는 원래 녹십자 그룹주들을 추천을 잘하거든요. 과거에서도 녹십자 랩셀, 녹십자 셀도 추천했었어요. 작년에서도 추천해가지고 수익 많이 냈던 종목이고 네. 실전 매매 정수에서도. 근데 지금은 추천 안 하는 이유가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좋게 보는데 네. 예상으로는 1년 뒤에는 제가 아마 이거 추천할 겁니다. 1년 뒤에. 올해는 제가 추천할 그 생각은 없어요. 1년 뒤에 차트가 만들어지고 좋아질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네. 되고 그러니까 굳이 지금 빨리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 정도는 말씀만 드릴게요. 나쁘진 않아요. 제가. 그러면 가지고 갈까요? 이걸 가져가야 돼요. 이미 어차피 물린 거는 가져가시는 게 맞는 거고요. 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얘가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왜냐면 지금 제약주들이 몇몇 애들은 급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급등이 나오는 제약주들은 제약주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작전하는 애들이 작전을 치느라 매집이 되는 애들이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일부 제약주들이. 선생님 그러면은 네. 이거를 갖다가 추가 매수를 지금 하지 말고 선생님 말씀대로 좀 이따 기다리다 좀 이따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제약주들이 폭등을 할 때, 많이 움직일 때, 그때에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래도 최근에 녹십자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얘가 만약에 50만 원 넘어가면 녹십자 레스를 추가 매수해도 돼요. 근데 얘가 50만 원 넘어가기는 쉽지는 않겠죠? 녹십자가. 그러니까 얘가 주도주로 얘가 50만 원 넘어가서 60만 원, 70만 원 가면은 녹십자만 가는 게 아니고 유황약이도 가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가고 다른 애들이 막 다 가고 셀트리온도 막 가고 이러면은 이제 녹십자 랩셀 이런 것들은 사도 되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서 박스권이에요, 얘들도. 그래서 좀 나중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보유만 하고 있을까 예. 그렇죠. 보유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싼 그래. 자리도 맞고. 근데 이제 다른 애들이 사고 칠까 봐 그렇죠. 다른 애들이. 그래서 그래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포스코 ICT요. 포스코 ICT.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8,500원이요. 8,500원. 비중은? 네. 비중이요. 15%요. 비중은 15%. 네. 자, 지금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를 죄다 움직이는데 얘는 왜 왕따일까요? 그렇죠? 네. 이게 좀 아쉬운데 이게 그래도 8,000원까지의 반등은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세요, 이거는. 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추가 매수도 괜찮기는 한데 아직 근데 거래량이 너무 말랐고 그다음에 수급을 보니까 매수가 안 들어와요, 요즘에. 그렇죠? 네. 지금 보면은 매수가 별로 안 들어와요. 계속 매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부터 해서 추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일단 관망. 네. 8,000원 정도 봐봐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목표치는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번 어차피 손해- 팔았다가 절반만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세요. 그러면 다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면 그러면 그때는 2차로 8,500원. 8,000원 넘으면 대강 어느 선까지 또 볼 수 있을까요? 8,500원대에서 한번 팔아야죠, 다. 8,500원은 전량 매수해보라고요. 매도해보라고요. 그래서 매도했다가 또 다시 싸게 사야죠. 그러니까 매수 단가를 다시 7,000원대 초반대로 다시 낮춰놔야 돼요. 예. 나는 지금은 장기로 물렸으니까. 한번 봐보려고 근데 장기로 한번. 그러니까 장기로 지금 보는 건 당장 별로입니까? 물타기 하기에는 수급이 별로라서 사봤자 더 밀릴 수도 있고 이거 밀리면 더 사면 돼요. 밀리면 더 사면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일단 관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말입니다. 네. 지금까지 계속 수익이 못 나고 적자인데 네. 그건 상관없을까요? 포스코 ICT에 대해서 네. 전기차하고 계속 2차 적자로 지금 전지들이 나오고 있어요. 가는 것들 보면 실적이 좋은 애들은 뭐 더 편안하게 가지만 실적이 안 좋은 애들도 잘 가거든요. 네. 그래서 테마라는 게 한번 이렇게 밀어닥쳐서 움직이면 실적과 상관없이 올라가는 경우, 그러니까 기대감에 움직이는 거죠.
혹시 제가 말입니다. 네. 이거 잘못하면 유상증자 해불고 그러면 또 그럴까 봐서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죠? 아, 유상증자의 염려는 모든 종목들이 다 있죠. 없지는 네. 않아요. 있을 수는 있는데 뭐 그것까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막말로 어차피 물렸는데 예를 들어 유상증자 때문에 나중에 유상증자 때문에 더 빠질 것 같아가지고 지금 손절할 거예요, 그러면? 손절 못 하잖아요, 네. 지금. 제가 기대-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조금 더 예를 들어 100주가 있으면 50주는 샀다 팔았다 해보고 계속 좀 뭐 물량 늘어가면서 내년까지라도 좀 가보려고 그러는데 그 나쁜 방법 아닐까요? 아니야,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대신에 8,000원대하고 8,500원대 왔을 때서 욕심만 안 내시면 돼요. 네, 그래 놓고 또 밑에서 잡는다든가 그렇죠. 100주가 있으면 반은 계속 놔두고 예를 들어 그렇죠. 50 주만 계속 왔다 절반 갔다 정도만 하면서. 계속 사고 팔고 하는 전략은 괜찮은 전략입니다. 기대감도 그래갖고 제가 남아있는 이걸 전기차니까. 가지고 제가 나이가 좀 많습니다. 아, 네, 80이 넘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농사 한번 지어보려고 그래 이걸 가지고요. 아, 이걸로? 예, 포스코에서 60% 지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맞습니까? 일단은 있잖아요. 8,000원 쪽으로 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점검 받으셔야 돼요. 다 좋은데. 아셨죠? 네, 그러면 또 전화 드릴게요, 그러면. 네, 여기까지 아이고, 도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도움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중간 시황 점검 잠시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조 종목 초록빛 미디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2,655원 잡아주셨는데 계속해서 상승세 나타내고 있네요. 현재 0.19% 상승하면서 2,685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시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파란불 켜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철강주, 주류 섹터 상승세 나타내고 있네요.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모두 개인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 지수 0.65% 하락한 3,182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23% 하락한 1,050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주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지금 뭐 차별화 시장의 느낌은 여기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철강주 쪽하고 포스코 쪽, 현대제철 움직이는 쪽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는 넘어가고 시장이 무너지지는 않고 있다는 거는 지수만 보더라도 크게 폭락이 없죠. 종목들도 많이 안 밀립니다. 자, 근데 차트를 보면 지금 LNF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오늘 다시 들어줍니다. 박스권이죠. 전형적인 박스권이에요. 조정받고 반등 주고, 조정받고 반등 주고. 자, 근데 같은 섹터 내에서 영화테크라는 종목은 아주 그냥 강하게 위로 그냥 쏘고 있는데 돌파가 나오게 되면 그냥 차별화 흐름인 거고 돌파가 나오지 않으면 박스권에 갇히는 흐름인 건데 살 수는 없어요. 그냥 지금 시장에서 시장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만 그냥 느낌적으로만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에코프로도 에코프로 요것도 그렇고 요거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은 오늘 5.4% 강하게 좀 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코스모화학 오랜만에 다시 움직여주고 있는 코스모화학도 다시 들어주고 있고 그래서 박스권에 유지가 되고 있고 종목들이 안 무너진다는 거죠. 안 무너지고 흔들었다가 올라가고 흔들었다가 올라가고 계속 이런 식인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어느 섹터가 됐든 상관없어요. 화장품이 됐든 엔터주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는데 떠 있을 때 공략하는 것보다는 떠 있는 거 공략하더라도 패턴주로 공략해야 되고 먹을 목표치가 큰 종목을 공략을 해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매매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떠 있는 게 조금 불안하다. 그럼 이제 바닥에 있는 걸로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키이스트 최근에 표적 종목을 드렸던 종목이죠. 얼마나 안전합니까? 올라간 게 없죠. 쭉 빠지기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만만한 종목이고 오늘 2%대 오늘 지수가 흔들리는 것 같지만 이런 애들은 지금 2.2%를 올라가지고 있고요. IHQ도 수급은 최근에 좋아요. 외국인들이 많이 삽니다. 이거 조만간에 움직이겠죠? 아마 갖고 있는 사람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안전하고 유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얘기했었던 초록빛 미디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항상 3인방. 원래 큐브엔터도 같이 움직였던 애들인데 큐브엔터가 먼저 좀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뭐 큐브 엔터도 있지만 어쨌든 초록뱀 미디어. 그래서 이 초록뱀 미디어가 아까 얘기하고 나서 이제 플러스로 전환을 해버렸는데 이거 기가 외국인들이 사다가 아마 아까 전에 얘기해갖고 아마 쟤네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못 샀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바닥에 했을 때 봤던 종목인데 그렇죠? 여기서도 안 샀는데 2,655원 사라고 해서 망설였던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초록뱀 미디어가 이쪽에서 2,800원, 3,000원 쪽으로 올라간다. 그럼 뻔하거든요. 이쪽 애들이 움직이게 되면 저쪽에 엔터주들이 움직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초록뱀 미디어가 3,000원을 돌파를 하면 IHQ나 큐브 엔터나 지니뮤직이나 아니면은 키스트나 이쪽 애들을 순환매로 공략을 하면 됩니다. 작년에서도 초록뱀 미디어 여러분들한테 여기에서 강하게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120% 가까이의 수익을 내줬듯이 다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초록뱀 미디어가. 그래서 조만간에 지금 갑자기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거 보니까 넘어갈 것 같아요. 3,000원 넘어가고 3,200원 넘어가고.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제 10월달, 11월달, 12월달 가게 되면 카지노도 움직일 거고요. 호텔 관련주 움직일 거고 항공주 움직일 거고 여행 관련주 움직일 거고 뭐 백화점 움직일 거고요. 그러니까 소비주들. 그래서 엔터주 움직일 거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 관심을 좀 가지면서 소비주들. 그러니까 소비주들 관심을 좀 가지세요. 그리고 반도체 섹터들도 따지고 보면 소비주예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소비가 많이 늘어나면은 여러분들이 뭐 핸드폰 사면 그거 다 소비주 종목죠. 사면 소비주예요. 돈 주고 사면. 그렇게 따지면 주식 중에서 소비주 아닌 건 없는데 굳이 나누자면 굳이 어거지로 넣자면 어쨌든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뭐 반도체도 가기야 가겠지만 근데 왜 엔터주를 얘기하는지 아까 제가 또 얘기를 했죠. 이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고 반도체 IT는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이목들이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해 움직이기가. 근데 엔터주들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움직임이 굉장히 청정구역이에요. 움직임이 굉장히 깔끔하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움직이면은 세게 움직이고 그리고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엔터주를 제가 좋아하는데 조만간에 또 강하게 올라가서 후성만큼 올라가면은 또 한번 자랑 좀 해야겠네요. 그렇죠? 자, 어쨌든 오늘의 표육 종목까지 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건 AS를 한번 해봤고 자, 그럼 이제 상담으로 넘어가서 자, 팜스토리 자, 문자 질문 팜스토리 문자 종목 질문이 왔는데요. 매수 가격은 2,805원에 비중은 25%. 여기서 물리면은 지금은 빠져나오기가 좀 어려울 텐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종묘, 그러니까 농업 관련주 쪽이죠. 씨앗 뭐 이런 거 하는 이제 관련주 쪽인데 이슈가 7월달, 8월달 장마 전에 한번 있었었죠. 그래갖고 움직임이 좀 나왔고 그러다 지금 다시 잠수 타는 상황으로 나왔는데 이제 날씨가 또 추워지고 그래갖고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가서 이제는 이제 소강 상태를 좀 보일 것 같거든요. 이거는 낙폭과대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따지면 낙폭과대인데 다시 종고점을 돌파하려면은 북한하고 통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2,800원으로는. 강하게 반등 주면 2,500원, 적게 반등 주면 2,200원. 그래서 다시 빠질 가능성을 봅니다. 다시 밀리게 되면 1,500원, 1,200원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2,200원에서 2,500원 사이로 올라오면 팔아주시는 게 일단 안전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녹스 첨단 소재 문자 종목으로 질문 주신 건데요. 자, 이녹스 첨단 소재 이게 최근에 이제 권리락이 떨어져가지고 가격이 반토막이 났어요. 이게 원래 10만 원입니다. 여기가 10만 원이고, 자 매수 가격은 45,550원.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샀네, 그렇죠? 최고점에서 여기서 사는 건 아니고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건데. 이녹스 첨단 소재 제가 1월 10일 날에 아마 추천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수익이 100%가 넘어갔고 자랑을 했었던 종목인데 지금에서도 손절을 하려면은 할 수 있는데 손절하기는 좀 아까우니까 4만 원 깨지면 손절하시고요. 안 깨지면은 45,000원 반등 주면은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려봤고, 자 오늘 상담 모두 다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보면은 마무리를 해봤는데 뭐 2차 전지 관련주들만 움직이고 다른 애들이 움직임이 없어갖고 좀 재미는 없겠지만 시장은 눌리면 다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조정받으면 다시 움직인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할 건가?
요거만 잘 고민을 하면서 사고 싶은 종목도 잘 찔러보고 있다가 조정받으면 그거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눌리면 조정받으면 공략하는 박스권장이다. 오후장도 그렇게 될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하루 이틀 조정받으면 다시 움직이니 어떤 종목을 공략할지 잘 살펴보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정수 의원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근대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원 언쟁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